근데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저희는 뭐 항상 우린 양심으로. 저한테는 이게 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수행입니다. 홍익당을 통해 뭐 할 거냐 그래서 제가 홍익당 6원칙을 올려드렸죠. 홍익당은 6대 원칙대로 움직일 겁니다. 양심 구현이에요. 집단으로 수행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행이라는 거는 진정한 보살도라는 건 혼자 닦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닦는 거지.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수행하는 게 최고예요. 수행의 진수입니다. 저도 공부해 보면서 저 혼자 얻은 것도 있지만 이 나누면서 제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나누면서 같이 고민하는. 여러분한테 도움드릴 거 연구해야 제 지혜가 늘어요. 제 인격이 변해요. 혼자서는 안 변합니다. 신기해요. 이 공부는 같이 닦게 해놨더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창당을 한다 그러면 양심을 어떻게 닦을 거냐? 개인적으로 양심 닦는 법은 제가 양심 지킴이의 6원칙 올려놨습니다. 실천 지침이죠. 첫째, 양심각성. 항상 편견과 욕심에 빠지지 말고 양심의 소리 들을 그런 깨어있음을 유지하자. 두 번째, 사랑. 내가 당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정의. 정의의 실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절대로 하지 말자. 했으면 반드시 반성하고 바로잡자. 이겁니다. 그리고 예절. 항상 남한테 겸손하고 진실이면 항상 수용하자. 남의 입장 좀 수용해 주자. 나만 잘났다 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못 받아들이는 게. 다른 가족이 힘들다고 해도 못 받아들입니다. 솔직히.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 태도 남한테. 남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상처를 줬다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하는 거. 지금 그 청문회나 보시면 바로 보이죠. 왜 여러분 답답합니까? 이 양반들이 수용을 안 해요. 이게 참 못된 행동입니다. 양심 없는 행동입니다. 진실을 수용하고 남한테 겸손하자. 이게 예절의 항목입니다. 나를 낮춰서 이 상황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양심은 원래 그런 건데 욕심부리니까 거기서 조화를 깨버리는 거죠. 나 잘났다 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또 늘 깨어있자. 몰입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혜. 뭐죠? 항상 자명한 근거 있는 것만 진실로 인정하고 살자. 정보의 홍수 시대죠. 아무 정보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론이 한다고 해서 믿으시면 안 돼요. 페이스북에 돈다고 무조건 좋아요 누르시면 안 돼요. 근거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근거 없는 거는 내가 그거 좋아요해서 또 남한테 그 정보를 전파한다는 것도 하나의 또 나쁜 업을 짓는 게 돼요. 그 말 믿고 또 누군가가 오판하게 되면 나도 거기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명한 정보인지 확인합시다. 이게 양심 지킴이로 살아갈 길이고 성실 항목이 또 뭐가 있죠?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의 명령을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삽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만 어려워도 양심을 금방 포기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양심 지킴이라면요. 우주가 이건 나한테 명령한 거다. 이 정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저부터 그렇게 삽니다. 저부터 어떤 양심적인 어떤 찜찜함이나 자명함이 올라올 때 그냥 내 생각이려니라고 생각하면 어기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우주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주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듭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걸 홍익당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당이 되면요. 좀 리더와 팔로워 관계가 됩니다. 즉 국민을 배려해야 돼요. 국민을 우리가 어떻게 리드해야 되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6원칙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살짝 이제 표현만 달라지는데 홍익당은 항상 편견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양심의 명령에 깨어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첫째, 깨어있음에 있어서. 두 번째, 사랑. 항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한테 이로운 결정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는 거죠. 이제 정의. 국민한테 피해가 가는 부당한 피해를 주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면 안 될 겁니다 하는 거죠. 이거를 다 함께 당 차원에서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닦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셔야 돼요. 당원부터 또 국민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절. 항상 우리 이 홍익당은 국민의 어떤 공복임을 명심하고 항상 그 국민한테 낮추겠다. 우리를 낮추게 겸손하겠다. 국민의 입장을 항상 진심으로 수용하겠다. 요거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이고요. 또 성실, 홍익당은 항상 양심 구현을 우리 당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이 그냥 이렇게 권력 잡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려고 있는 겁니다. 정당이라는 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역할이 있지만 똑같아요.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면 그때는 이미 그 당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으로 당을 경영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 자명한 근거 있는 정보만 우리 당은 인정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겠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상대하겠다. 이거를요. 그럼 똑같죠. 개인이 지키는 유권칙이나 양심의 유권칙이나 조직이 지키는 양심의 유권칙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을 경영할 때 당원들과 함께, 당직자, 당원들이 다 함께 이 원칙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 사회에 엄청난 이 선업을 짓는다. 어떻게 이 불교식으로 하는 큰 공덕을 짓는 겁니다. 공덕을 많이 지어놓고 복을 바라는 게 양심적이지, 이게 덕은 안 쌓아놓고 나라 잘 되길 바라는 거는 양심 없는 짓입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요, 뭔가 그 자기들이 업을 지어야 돼요. 즉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뭔가 이 카르마를 업을 짓습니다.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이 소시오패스들이 잠 안 자고 자기들 이익되는 짓을 잠 안 자고 밤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진짜 이 시대의 양심적 리더들이라면 잠 안 자고 국민들 살릴 좋은 짓거리를 계속 연구하고 지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종교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게, 보살되겠다고 출가하시지 마시고 보살될 생각이 있으시면 출마를 하셔라. 출가가 아니라 출마를 하셔서 국회의원 돼서 아주 그냥 백성을 위해 모든 걸 한번 던져보시라. 그게 보살도 닦는 거 아닙니까? 산에 앉아서 딱 목에 힘주고 계시지 마시고 출마를 하셔서 진짜 중생들을 위해서 한번 자신의 모든 걸 한번 던져보시라. 이게 종교계에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리더가 반드시 필요한 이 나라에 지금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정당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양심 리더들이 우글거리는 정당.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냐 하시기보다는 그런 지적하실 시간에 스스로 양심으로 무장하시면서 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고 안 된다 된다를 얘기해야지, 하기도 전에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영원히 될 일이 없죠. 이 땅에는. 그런 당이 나올 리도 없고 그런 정치인이 나올 리도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저에 대해서 이게 당 만든다고 하니까 막 벌써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욕을 하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권력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른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만 평생 떠들어도요, 저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큰 공덕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뿌듯해요. 양심을 전 인류한테 전파한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엄청난 사명이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다 열었고 하면 돼요, 계속. 근데 왜 굳이 제가 아주 그냥 똥물에 뛰어드는 각오로 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양심으로 이 땅을 바로잡는다는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심을 어떻게 배양할 거냐 가지고 이 철학적으로 강의 5년간 유튜브를 통해 드린 걸로 저는 이 양에 안 차거든요. 진짜 국민들이 양심적인 세상에 사는 꼴을 봐야 제 양이 차겠다는 게 있어서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각성할 시기, 이런 때가 드뭅니다. 실제로 없어요. 이때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저희도 지른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래도 준비를 소홀히 했었나 봐요. 진짜 이렇게 빨리 있던 상황이 닥칠지 모르고. 그런데 급하게 하게 된 게,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씨만이 할 수 있는 큰 사명입니다, 실제로. 왜냐? 지금 우리나라를 학자들이 박정희 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산업화를 하면서
선진국 따라잡으려고 급하게 경제를 끌어올리면서 즉 이 정경유착이죠. 국가 권력과 이 재벌들이 대기업 재벌들이 엮여서 노동자를 착취해 가면서 사실은 좀 비민주적인 것까지 허용해 가면서 끌고 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이제 민주화까지 갖추려고 하던 타이밍에 다시 급속도로 70년대로 돌아가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즉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전 세계에서는요, 우리 국격이 이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떨어졌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들어보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됐다는 걸로 한국 국격이 그때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뭐 잘 몰랐죠. 제가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미 한번 떨어졌는데 예상했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인 게요. 그 딸이 과거의 그 카르마를 그대로 껴안고 이번에 거의 자폭을 함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다시 청소할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정희 때부터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청문회에서나 TV에서 매일 보고 듣는 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재벌과 권력의 유착의 문제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그 박정희 때 패러다임으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그때 배운 그 정치 그 기법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라 그때부터 묵어왔던 이 나라의 모든 고질병을요. 한몫에 드러냈어요. 이것만 청소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고 즉 병의 아주 근원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MB 정권 때 이것도 파헤쳐야 되지만 일단 가장 어떤 근원적인 게 드러났다는 거. 오래 묵은 게. 재벌들까지도 다 재벌의 실체들까지도 지금 까발려지고 있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수에서 제일 거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그 딸.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찍은 분들도 할 말이 없어졌죠. 내가 그런 선택했다니 자괴감이 든다 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건 엄청난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진보 보수가요. 이렇게 깰 수가 없어요. 틀을. 이번에 보수 진영들이 사실 자신감을 잃었어요. 스스로의 안목에 대해서 되게 회의를 갖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진보 보수가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 틀을 깨고 낡은 틀을 깨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즉 합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증거로 95%의 그 단합된 국민들의 지금 이 정권에 대한 반발심이 하나로 뭉쳤죠. 촛불로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났고요. 이런 기회라는 건 제가 봐서는요 드문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더만요. 통일 대통령 맞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민심을 하나로 합친 적이 없다. 아무도.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로 합쳐졌어요. 지금. 촛불 안에서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게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 힘들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때 진보 보수를 우리가 하나로 합심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홍익을 가지고 외쳐보자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지금은 해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요. 양심 없는 진보는 절대로 이 나라 국민들 설득 못합니다. 진보 정당들이요. 그렇게 오래 고생했죠. 지지율을 절대 안 오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진보 운동을 해서는 안 먹힌다는 증거예요. 보수가 왜 수구꼴통이라고 불립니까? 자기 재산만 지키고 있잖아요. 국익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애국심 없는 보수라는 건요. 일단 보수라고 불러도 안 돼요. 애국심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항상 종북몰이하면서 진보 진영을 공격했지만 결국 무기 팔아먹고 하는 큰 짓 방산비리 다 누가 저질렀습니까? 보수층들이죠. 현역 군인들이 저지르고 있어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수층은 계속 안보를 가지고 국민을 위협하죠. 제가 단언하건대 양심이 안보입니다. 양심 어기는 안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사익을 추구하면서 무슨 국가 안보를 말합니까? 보수 진영도 안보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는 거예요. 진보 진영도요. 양심에서의 진보가 아닌 진보라는 거는요. 결국 나만 따르라는 독선에 빠져요. 진보 진영의 문제는요. 독선입니다. 독선. 우리만 옳대요. 국민들은 모른대요. 우매하대요. 이게 기본이에요. 저쪽이 개돼지라고 했지만 이쪽은 개돼지라고는 안 해도요. 우매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런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우리 이 진보 진영의 이런 진리. 우리만 뽑으면 다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우매하다. 하지만 막상 그분들한테 정권 주면 잘 못해요. 또 헤매요. 지난번에 우리가 권력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그때 잘 못해서 사실은 MB를 불러들이지 않았나요? 그때 잘했으면 국민들이 계속 이 진보 쪽을 찍어줬겠죠. 자, 자기들이 못해서 불러들였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위기를 준 아주 큰 어떤 반성해야 될 부분이 진보 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책임이 반성 한번 저는 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정권을 달래요. 국민들이 그래서 답답하신 거예요. 뭔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왜 민심을 이렇게까지 못 잡아내나요? 민심을 읽어내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진리래요. 우리만 따르면 된대요. 국민들은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존 정치권에 놀던 사람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 여권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경인지 몰랐을까요? 알고도 자기들한테 도움되니까 그냥 아부 떨면서 살았죠. 야권이 몰랐다고 해도 무능한 거고요. 한 번씩은 뭔가 지적은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면죄부를 주기에는 그 야권도 제 기능을 했냐는 거죠. 야당들도. 그래서 이 같이 반성하면서 털 건 털고 제가 이거를요, 뭐 저한테 잘 보이라고 이런 반성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설득되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지지율이 달라질 텐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야당 최고 지금 대선 후보 누굽니까? 문재인 씨인데 국민들을 후련하게 안 해주죠. 그러면서 고구마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자꾸 국민들을 답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재명 씨가 또 올라갔죠.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 지금 의사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기 문재인 씨는 반성하고 이재명 씨처럼 시원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그쪽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씨를 깎아내림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다. 민심 따라가는 거 포퓰리즘. 저 말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씨만이 상황을 제일 멀리 보고 있고 깊이 보고 있다. 이렇게 신앙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신앙식으로. 그건 신도들한테 먹히는데요. 국민들한테는 안 먹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분들 깎아내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변수를 새롭게 저는 주지 않으면 상황이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민심을 못 얻느냐는 거죠. 저는 분명히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다. 그래서 반성하시라. 저는요, 꼭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양심적인 리더만 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힘을 가지고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양심적이 되는 게 제일 빠르지 저희가 5,000명 모아서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일을 쉽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들만 편하면 되는 거니까. 기존 정치인들한테 제가 좀 쓴소리 드리는 건요. 저는 종교인들한테도 쓴소리 많이 했죠.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이 먼저 양심적인 리더가 돼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면서 우리도 그건 그분들이 몫이니까 우리가 해보자는 힘, 역량, 작건 크건 우리대로 힘 모아서요. 양심 정당 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 두 분들한테서 뭘 배우느냐. 지금 국민들한테도 그래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양심 어떤 정당의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아, 어떻게 해야겠다. 그분들이 해서 안 좋았던 걸 하지 말고 그분들이 해서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 우리도 따라서 하자는 겁니다. 배워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은 기존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었던 거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는 거를 제일 핵심으로 알자. 민심 무시하지 말자. 진짜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 정치로 찾아가 보자. 이걸 제일 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정치인들 비판이 그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무슨 그분들 깎아내려서 제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양심적인 리더를 거듭나십사. 우리도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역량이 크건 작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당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짜 백성들 민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다 모아서 국가 이 정책에 반영되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정당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 내가 양심 좀 더 안다고 남을 무시한다는 게 양심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양심적인 분들이라면 다른 분들 안에 있는 양심까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훌륭한 리더라면 국민들 양심을 각성시켜서 국민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우면서 함께 가는 그런 리더가 진짜 리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청와대에서 계속 유튜브 강의를 할 거예요. 국민 각성을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그전에는 양심 강의만 했죠. 만약에 제가 권력자가 됐다 그러면요. 저는 훌륭한 CEO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훌륭한 CEO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렇게 무슨 모략을 짜시는 분이 아니라 훌륭한 CEO는요. 만약 회사 하나를 경영하더라도 그 직원들한테 항상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는 왜 이 짓을 하고 있고 그렇죠?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제시해 줘야 돼요. 그걸 못하는 기업들은요. 훌륭한 기업이 못 됩니다. 그런 CEO는 훌륭한 CEO가 못 돼요. 그런데 국가 경영을 하는 CEO라면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CEO상은 항상 우리가 양심건국이라는 큰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양심건국을 하면서 그런 비전을 통해서 어떤 거대한 미션을 완수하려고 하느냐. 인류 전체의 양심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 우리부터 양심적이 돼서 양심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의 그런 기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복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기 싫으니까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힘드니까 나눠주자는 겁니다. 뭐 무상복지니 보편복지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제가 주장하는 건 형편복지입니다. 형편에 맞는 대로 가서 도와주세요. 그걸 왜 보편이니 뭐니 따지고 있어요. 복지할 사람들이 그거 따지고 있겠어요? 빨리 가서 하지 그냥. 어려워서 어려운 거를 그게 남 같지 않아서 못 견디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은 복지는 그건 다 가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은 양심이 중요하냐. 그걸 돕는 게 옳다는 것도 양심이 얘기해 주고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지도 양심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양심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모든 복지, 모든 사회 정치 제도가요.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다 양심이 가르쳐 줍니다. 그 선도 양심이 지시해 줘요. 이 선을 넘지 마. 정유라 남들 그렇게 열심히 학교 보내려고 자녀 교육에 모든 걸 걸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기업에서 삥 뜯어가지고 말 사가지고 막 대학 들어가고 이거 국민들을 완전히 엿먹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이 CEO가 나서서 했다. 그건 아주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에 써 있습니다. 리더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함 속에서 서로의 능력을 개발하게 도와야 된다. 이게 헌법에 써 있어요. 이거 위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CEO는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항상 깨어서 보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안 생기게 늘 나서서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항상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린 양심을 건국을 해야 되니까 양심 강국이 돼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민주국가가 됩니다 하는 걸요. 유튜브나 이런 뭐든지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매일 떠들 겁니다. 근데 매일 떠들면서 지가 안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강제하는 거예요. 매일 떠들고 나면 저가 아무래도 화도 덜 내고 이러지 않을까요? 함부로 정책도 결정 못하고 떠들면서 사람들하고 그걸로 같은 꿈을 꾸게 하고 국민들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같은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 서로 양심에 밥값했다는 기분 들게 살고 그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살아보고 싶어서 예. 제가 살고 싶은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눈치를 보니 아무도 이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해야 되지,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혹시 된다면 그런 다른 거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금 하는 거 이상으로 나라가 현재 뭐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뭘 도와주셔야 돼. 이런 얘기 제가 아쉬운 소리도 다 하면서 우리는 뭘 위해서 이걸 합니다 하는 걸 항상 얘기하고 또 해서 국민들이 한 꿈을 꾸면서 같이 갈 수 있는 힘들어도요. 이런 식으로 힘든 거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고생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대통령이 뭐 하는지 안 보여요. 리더가 안 보여요. 멀리서 있다가 민심하고는 따로 있다가 한마디씩 하면서 그게 리더라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전 당연히 리더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까지 배출할 수 있는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정당 또한 그런 정당. 항상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피드백 항상 또 의견 주시면 자명한 거는 다 흡수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멋진 정책을 내놓고 또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양심 지킴이들이 참가해 주셔야 되고 촛불 든 것만큼 아주 의미 있는 이 혁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정당 하나 만들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양심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당이 세계적으로 드물 거예요. 어디 있다고는 들었는데 드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처럼 4대 성인이 얘기했던 양심을 그걸 체화하고 있는 양심 정당이라는 거는 드물 거고 4대 성인들이 얘기했던 걸 진짜로 현실에서 구현하겠다고 덤비는 그런 황당무계한 사람들도 드물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그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4대 성인들이 한을 풀어드리는 거. 예수님은 원래 창당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로마 식민지고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신 거죠. 예수님이, 소크라테스가, 부처님이, 공자님이 지금 태어났다면 뭐 하실까요? 공자님 바로 정치합니다. 창당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하셨겠죠. 우리도 하자는 거죠. 하면 되죠. 그래서 예전 성인들 흉내내기 따라하기가 취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창당했을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사약 먹고 돌아가셨지만 반드시 정치가 엉망이면요. 위대한 철학자가 가르침을 펴도 돌아오는 게 독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더 우매해지고 끝납니다. 그 꼴 보고 싶으시겠어요? 성인들이. 국민 전체를 깨어나게 하는 게 답이고 정치가 할 역할이 있고 학당이 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게 혼동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홍익학당을 앞으로 더 큰 이 민주시민, 양심지킴이 양성소로서 기능할 거고 홍익당은 그런 민주시민들을 모아서 민주국가를 아주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병행될 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무튼 뭐 학문적으로나 이 정치적으로나 큰 혜택을 입을 거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